이번 시간에는 로테이트 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브젝트 하나 추가해주고 지금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단축키는 2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회전 기즈모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 방향은 기본적으로 3개, X축을 회전축을 해서 회전시키고 싶다. 그럼 이 빨간색 라인을 클릭하고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X축이 회전축이 되고 Y축을 회전축을 해서 회전하고 싶다. 그러면 초록색 라인을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Z축을 회전축을 해서 오브젝트를 회전시키고 싶다. 그러면 블루 라인을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빈 공간을 클릭하면 또 선택 상태가 해제되고 다시 클릭하면 회전 기즈모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얘를 좀 제거하고 다시 얘를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기즈모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얘를 로테이트 툴 아이콘을 땅땅 더블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축 방향을 지금 오브젝트로 되는데 얘를 월드 축을 따라가게 할 건지 아니면 오브젝트를 따라가게 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를 월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드란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하고 해서 드래그 해줍니다. 그러면 Z축을 회전축을 해서 오브젝트가 회전됐습니다. 근데 얘를 오브젝트로 바꿔주면 이렇게 기즈모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브 툴 같은 경우도 축 방향에 영향을 받지만 로테이트 툴도 마찬가지로 축 방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얘를 월드를 한 상태에서 딜리트해서 제거하고 잠시 더블키 눌러갖고 이동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갖고 이렇게 3개를 좀 추가해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키보드에서 2키를 눌러갖고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회전 기즈모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는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얘들을 좀만 이쪽으로 옮겨주고 얘를 땅땅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쪽 로테이트 센터를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회전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기 디폴트일 때는 이 오브젝트 선택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 선택하고 얘를 이렇게 회전시켜주면 뭐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되냐, 기본적으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피벗 포인트가 회전의 중심점이 됩니다. 일단 컨트롤 Z. 하나일 땐 항상 해당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피벗 포인트가 회전의 기준점 또는 회전의 중심점이 되는데 얘들을 여러 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나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2개, 또 Shift 키를 누르고 3개. 하나, 둘, 3개 선택했는데 이 디폴트 여러 개를 선택했을 때 회전의 중심점을 어디에 둘 거냐, 그 옵션을 여기 로테이트 센터에서 설정하는데 디폴트일 때는 한번 회전해 보겠습니다. 얘들을 조금 각도가 안 좋은데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면 각각의 개별 오브젝트가 자신의 피벗 포인트를 중심점으로 해서 회전되게 됩니다. 컨트롤 Z. 즉 디폴트를 선택했을 때나 또는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결과가 똑같은데 이때는 각각의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피벗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되게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Z, 컨트롤 Z. 그런데 여기 매니퓰레이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얘를 선택하면 지금 3개가 선택된데 이 기즈모는 마지막 오브젝트 쪽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매니퓰레이터를 선택하게 되면 기즈모가 선택한 오브젝트들의 회전 중심점이 됩니다. 클릭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즈모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선택한 오브젝트들의 회전 중심점이 되면서 여기가
피벗 포인트 역할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셀렉션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셀렉션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한 오브젝트들의 중심에, 선택한 오브젝트들의 센터에 기준모가 이동되면서 선택한 오브젝트들의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하나를 선택해갖고 회전할 때는 항상 해당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피벗 포인트, 무게의 중심점인데 피벗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되는데, 여러 개를 선택했을 때는 여기서 디폴트를 선택했을 때 하고 매니플레이트를 선택했을 때, 셀렉션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물이 달라지니까 꼭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엔 컴포넌트를 회전시키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키워갖고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버텍스 편집 모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4개 선택하겠습니다. 좀 각도를 좀 이렇게 바꿔주고 얘를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로테이트 센터, 여기 중요한데 디폴트일 때는 얘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선택한 버텍스들의 중심에 회전 기준모가 나타나는데, 오브젝트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오브젝트, 이 큐브라는 오브젝트의 중심점이 회전의 센터가 되게 됩니다. 매니플레이트 하면 위쪽으로 기준모가 올라가고, 셀렉션을 선택해도 위쪽으로 기준모가 올라갑니다. 중요한 점은 이 부분입니다. 나는 버텍스 편집 모드라든지 엣지 또는 페이스 등을 선택해갖고 회전시켜 주려고 하는데, 이 오브젝트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켜 줘야겠다. 그럼 이 오브젝트 선택해 줍니다. 즉,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피벗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켜 줘야겠다. 그럼 여기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이 상태에서 회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준모를 보면은 바깥쪽에 하늘색 라인이 하나 나타나는데, 여기는 디폴트라고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겠습니다.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이 하늘색 라인은 다른 데 보면은 다 오소그래픽 뷰입니다. 탑, 프론트, 사이드 모두 오소그래픽 뷰라서 얘들은 입체감이 없다고 했습니다. 평면 뷰인데, 이 퍼스펙티브 뷰에서 이 하늘색 라인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 뷰를 하나의 평면처럼, 하나의 다른 오소그래픽 뷰처럼 간주해 갖고 이런 식으로 뷰의 평면 상태로 이렇게 회전시켜 주게 됩니다. 컨트롤 Z,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서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선택합니다. 그럼 바깥에 하늘색 라인이 보이는데, 다른 거 잠깐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색 라인이 보입니다.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 뷰가 입체감이 있는 뷰가 아닌 평면 뷰처럼 간주해서 이렇게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를 평평한 하나의 종이처럼 또는 도면처럼 생각하시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시킨다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